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50년 후 은행 상당수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금리가 높은 적금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를 직접 구직하는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고액 원래비 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연초부터 수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선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조선소의 기술력이 수주 확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물가 오름세가 둔해지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소식 김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인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흐름이 한국은행의 예상을 벗어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한은의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은 전망대로 올해 1월 5.2%에서 2월 4.8%, 3월은 4.2%로 내려앉은 상황. 이번에 금리를 또 동결해도 당분간 한은이 예측한 물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다 보니까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도 계속 둔화가 될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는 금융 불안정과 가라앉은 경기도 돌아볼 시점이란 진단도 나옵니다. 지난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10%를 넘어섰으며 외국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1% 성장도 위태롭다고 진단한 상황. 미국이 거의 올린다고 해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우리 상황에 맞게 아마 금리 정책을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해요. 일부에선 내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또 동결할 경우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데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줄 인상이 여전히 가능한 점은 한은의 기존 물가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은이 이번 금리 결정 외에도 앞으로 금리 향방을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거란 이야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중은행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후에 은행 상당수도 사라질 수 있다는 심각성이 퍼지면서 은행권들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지상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일단 저출산 문제를 환기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리가 높은 적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저출산 극복 지원에 나선 건 하나은행. 최고 연 8% 금리를 주는 적금과 최대 0.4%포인트 대출금리 감면 등을 제공합니다. NH농협은행도 아동수당 적금을 마련해 우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이상 아동에게는 1%포인트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출 시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우대 금리를 추가 제공하고 KB국민은행은 미성년 자녀가 2인만 돼도 0.15%포인트 우대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조만간 금융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전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리 혜택과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과 관련한 금융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낮은 대출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이른바 금리 노마드족 이야기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금리 노마드족들이 인터넷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민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아 나서는 대출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인터넷은행입니다. 대출자들이 인터넷은행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대 중반에서 5.21%입니다. 반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 금리는 4%대 초반이었습니다. K뱅크는 지난달 아파트 담보 대환 대출 건수가 전달 대비 6배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갈아타기 건수는 약 18배, 취급액으로는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시중은행에서 옮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고객은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탄 이후 금리를 최대 2.69%포인트 낮췄다는 실제 후기까지 올렸습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1,300만 원가량 절감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상호금융 외에 보험사까지 갈아타게 하려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인터넷은행들의 분석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지난 2월 중 주택담보대출 고객 3명 중 1명이 대환대출 고객이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0.3%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자들이 이처럼 활발하게 낮은 금리를 찾아 나선 데는 작은 금리 차라도 대출자가 느끼는 차이는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현재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자를 중심으로 한 부담이 커져 있고요. 작은 금리 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자에게 증가시키는 부담은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단 0.1%의 금리 인하도 간절한 대출자들의 발걸음은 앞으로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를 직접 구직하는 정부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고액 원래비 요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 현장에 필요한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를 구직할 수 있는 플랫폼, 가칭 건설기계 2마당을 개발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 등 고층 현장과 함께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차 시 지역 임대사와 계약을 맺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노조가 소속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건설기계 2마당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일자리, 임대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건설사와 임대사, 조종사는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고액 원래비 요구 등으로 문제가 많아 정부가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한국크레인협동조합은
7천만 원 이상의 고액 원래비를 수수한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월급과 별도로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에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원래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전국 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예. 자, 숫자가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1, 88, 6 있는데요. 마지막에 11을 읽었습니다. 11을 골라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11을 골라주셨는데요. 예. 드디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숫자를 골라주셨습니다. 한 자릿수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대충 넘어가려는 건 아닌데 예. 하다 보니까 한 자릿수가 계속 나왔거든요. 12를 고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굉장히 오랜 시일이 흐른 상황입니다. 예. 연초부터 증권사마다 다양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지만 실제 코스피는 2,400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한 100포인트 사이로 예를 들어서 2,300부터 한 2,5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횡보세가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등 그리고 완성차 2차 전지 업종의 반등까지 더해지며 오늘은 2,51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박스피를 그런데 확실히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려면 글로벌 이벤트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12일 수요일에 이런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숫자 12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을 포함해서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사실은 뭐 매주가 이벤트가 있어서 중요하고요.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네. 국내외 이벤트 중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번 주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지 시간 1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장에 반영이 될 텐데요. 3월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14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5일에는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가운데 12일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미 연준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로 알려져 있는 PCE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고용 지표를 또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세 가지를 주요하게 본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발표가 됐죠.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불리는데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 역시 비농업 부분의 신규 일자리 수가 전달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일자리 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3.6%였는데 3.5%가 나오면서 실업률은 좀 견고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채용 공고가 사실 줄어들게 되면요.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근데 지금 좀 애매합니다. 조금 전에 3.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3.5%의 실업률이면 사실 완전 고용에 다다랐다라고 평가를 시장에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확 다 잡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연준의 5월 FOMC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오는 12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 현재 예.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시장은 현재 CPI와 또 에너지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가 있는데요. 각각을 CPI는 5.2%, 근원 CPI는 5.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낮게 나온다면 5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도 부합 정도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연방 기금 금리 지금 선물을 보면요. 5월 FOMC에서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63%로 반영 중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는 50% 수준이었는데 63%까지 올라갔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이 예측치가 금리 상승 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지난주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미국 역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 등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실리콘밸리뱅크에 대해서 지금 얼어붙은 투심이 얼마나 회복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실적 시즌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인데요.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K배터리 3사 수혜 기대감에 주가 상승 여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 3대 중 2대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판매 급증이 예고되는 상황. 대표적인 수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업체가 꼽힙니다. 3사 모두 공격적인 북미 지역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IRA 시행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250기가와트시 이상, SK온은 151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입니다. 삼성 SDI 역시 30에서 5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센 실적 한파에도 배터리 3사의 실적은 굳건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332억 원,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 중 IRA에 따른 AMPC 관련 금액 1,300억 원을 영업이익에 반영한 효과가 컸습니다. AMPC는 올해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과 판매한 배터리 셀과 모듈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조항입니다. 증권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AMPC 관련 이익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후 3년간 최소 5조 8천억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8개 증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높여 잡았고 상장 전인 SK온 수혜에 힘입어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에 수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선 빅3인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연초부터 수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이달까지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해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총 10척을 수주해 3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LNG 운반선의 수주 호황은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잘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의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한 점, 그리고 러시아의 LNG 공급이 조금 끊겨서 해양 이동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소의 기술력도 수주 확보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천연가스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 운반하는데 이 액화된 천연가스, LNG를 싣는 탱크인 화물창 제조 기술은 우리 조선소가 세계 톱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LNG 운반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가 많지 않아 건조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라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4개사 중 3개사가 한국조선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 친환경 선박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 개발 노력이 더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진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기아의 EV6 GT 라인이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가속력과 함께 주행 안정성까지 잡았기 때문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힘을 실어 가속 페달을 밟으면 몸이 뒤로 쏠릴 만큼 빠르게 질주합니다. 차량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 영향에 고속에서도 묵직한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EV6 GT 라인은 지난 2021년 출시된 기아 EV6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EV6 GT 라인은 최근 국내외 자동차 관련 기관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을 만큼 탁월한 주행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최대 228마력의 힘으로 정지 상태에서 3.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합니다. 2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은 오히려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커브 구간을 주행하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단단한 서스펜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핸들 뒤쪽에 위치한 패들 시프트를 통해 회생 제동의 강도 또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습관에 맞게 손쉽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채택한 내부 공간도 눈길을 끕니다. 센터 콘솔에는 전원 버튼과 기어 다이얼이 위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시스템을 터치식으로 통합해 편리함 또한 확보했습니다. 충전 속도 또한 장점입니다. 1회 충전에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의 80%를 충전하는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아는 EV6 GT를 필두로 향후 출시 예정인 전기차 라인업에 최적화된 고성능 모델을 개발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정부가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줄자 유류세 등 한시적으로 낮춘 세제 지원 조치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조 원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다 6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습니다. 약 3조 원 규모의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협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하는 신종범죄가 적발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하늘 흐려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저녁 전에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낮 한때,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상권은 나쁨, 그 밖에 전국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하늘에 드리운 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은 포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보이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떨어져 수요일인 모레 아침은 서울이 4도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2도, 인천과 대전 11도, 세종과 춘천은 8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16도, 대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15도, 울진은 11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속초 19도, 강릉 21도입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11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부산 20도, 제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하늘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는 최대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이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 이후 금요일에 충청 이남에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